네, 7월 18일 월요일 김영희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라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우리 증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우리 지수 상승에 견인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슬슬 반도체 업황의 회복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 완전 달라졌죠. 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아니 SK하이닉스가 지금 이틀 동안에 거의 10% 가까이 뭐 조금 반올림하면은 진짜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이닉스가 거의 5%, 오늘도 장 초반에 거의 5%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었으니까 이틀 만에 반등폭 치고는 정말 좀 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연 아나운서께서 딱 하는 얘기가 아니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좀 경쟁 관계인데. 맞아, 라이벌인데. 라이벌인데 TSMC 실적 잘 나왔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네. 분명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코멘트를 좀 해드렸던 게 TSMC 실적이 그만큼 좋으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과도했구나. 일단 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경쟁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메모리 시장 쪽에 대한 어떤 과도한 우려가 그동안의 주가를 좀 짓눌렀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좀 해소됐다라는 차원에서는 대만의 이제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상당히 좀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유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인덱스, 소위 말해서 이제 지수를 상당히 좀 가깝게 추정하는 종목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간 지난 한 6, 7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정말 많은 거의 20조 원에 가까운 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많이 매도가 나온 게 또 삼성전자하고 맞아요. SK하이닉스 아니겠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뭔가 외국인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은 1325원, 26원까지 연중 최고치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3월,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지금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좀 오버슈팅이 좀 들어왔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환율이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 지난주에 제가 그 목요일이었나요? 환율 하락에 배팅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네.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때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또 과도한 우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을 보면 소매 판매 지표가 괜찮았거든요. 지금 다들 막 경기 침체 공포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 짓눌렀던 흐름이었는데 막상 미국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보다 훨씬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미국 경제 소비가 좀 탄탄하구나. 지금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고 특히 IT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또 하나가 뭐냐면 재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보통 IT 기업들이 이제 재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게 가장 좀 강력한 경기 침체 신호거든요. 우리가 보통 또 구리 가격이 경기하고 상당히 좀 민감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또 경기 침체 신호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구리 값도 이제 저점을 치고 바닥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고 기업들은 이제 재고가 빠르게 조금 소진이 좀 되면서 IT 업황이 하반기 때는 걱정했던 것보다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진을 하고 있다. 눈에 띄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저기 이제 7만 원, 8만 원에 이제 물려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도 이제 뭔가 좀 살아나겠구나. 7층도 구조해주세요. 8층도 구조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어쨌든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좀 됐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좀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하면서 특히 5만 원 중반까지 빠질 때는 진짜 뭐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론이 진짜 많이 좀 시장에 확산이 되었는데 어쨌든 일주일 만에 그런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면서 강한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실적 시즌에도 분명히 또 IT 업종들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과 그리고 그에 따른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때 한창 엄청 빠질 때 이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목 자체는 좋은데 맞습니다. 시장의 문제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뭔가 상승의 분위기가 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시장이 이미 다 올라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거의 뭐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1.5% 올라가고 있는데 오후에는 그냥 구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오후장에 오늘 원포인트 전략은 실적 시즌에도 IT가 최고지.
뭐 방금 전에도 계속 IT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말씀드리는 IT에는 반도체도 물론 IT지만 반도체 외에도 우리가 핸드셋, 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부품주들도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제가 IT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에 6% 이상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 한 8%, 장중 고점 기준으로 하면 10% 가까이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요.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IT 부품주들 중에서 이틀 동안에 10% 가까이 안 올라온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늘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네.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대형주들 쪽으로 지금 매수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코스닥은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부품 종목들 보면 뭐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띄게 좀 튀어 올라가는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는 아직까지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대형주들이 올라온 것보다도 오히려 조금 약하게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좀 좋은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갈 때 소부장 종목들이 우르르 따라가 버리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 타이밍 잡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대형주들이 더 탄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들이 적당히 올라가고 나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IT 부품주들 쪽으로 수급이 조금 낙수 효과가 생기겠구나.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오후장을 좀 대응을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IT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핸드셋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IT 자동차. 오늘은 반도체 쪽이 워낙 강하니까 현대차하고 기아는 조금 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반도체가 매일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2, 3일 정도 강하게 이렇게 주가가 터닝이 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또다시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산 모터스에서 이제 아이오닉 6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차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죠. 디자인도 이쁠 뿐더러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1억 원을 훨씬 넘어가는 고가의 수입차 전기차 브랜드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지금 갖고 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전동화 관련된 이슈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증시의 영원한 테마가 실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화될 때 IT 종목과 그리고 자동차 종목을 좀 주목해보자는 거 그게 오늘장 오후 시장에 이제 한 줄 코멘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IT 섹터에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을 만한 후속주 그중에서도 또 실적 기대감이 있는 IT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에 집중해보자라는 오후장 전략, 원포인트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을 일단 먼저 리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레몽레인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우영우 효과로 인해서 네. 또 우영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사실 작은 공이 아니라 좀 큰 공 같긴 한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요. 네. 콘텐츠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레몽레인 오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정말 문턱까지 다 올라갔다가 19,800원, 600원까지 이제 상승이 좀 들어왔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버렸어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2%만 더 올라갔으면 한 13%, 15% 정도 목표가를 다 달성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의 수급 자체가 대형주들 그리고 대형주들 중에서도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이제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오늘 좀 소강 국면이 아닌가. A스토리도 이제 단기 고점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내일 모레 한 2, 3일 정도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한 2만 원 정도의 목표 가격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한 8%, 9% 정도 지금 수익 중인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수요일 전까지 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터치를 좀 못하면 네.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2만 원짜리가 상당히 지금 강한 매물 저항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머뭇머뭇하다가 컨텐츠 종목들 약간 이제 기세가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다시 대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3일 정도 2만 원의 목표가를 보시되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챙기는 전략을 대응해 보시고 대신에 보통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엔터주들, 네. SM이라든지 YG 같은 이런 엔터주들과 컨텐츠 종목들 중에서도 드라마 제작과 관련되어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우영우라든지 이런 드라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상대적으로
영화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덜 올랐어요. 실제로 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덱스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이 쇼박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대작 영화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얘기하는 여름을 이제 타겟으로 한 대규모 이제 제작비가 들어간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7월 말부터 8월까지 줄줄이 지금 개봉을 할 거기 때문에 외계인, 뭐 비상선언, 그다음에 뭐 그 한산 뭐 이런 영화들이 지금 줄줄이 연이어서 지금 개봉을 할 거기 때문에 영화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시세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덱스라든지 뉴, 쇼박스 이런 종목들을 후속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레몽레인 아쉽게 오늘 목표가 달성은 못했지만 수요일까지 2만 원 목표가 돌파가 어렵다면 그 전에 좀 수익을 챙겨서 나오자라고 리뷰 네. 도와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영화 관련 종목도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같은 날 편입했던 TLB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아직 사람들한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기판주다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그렇죠. 지금 한 5% 수익권인데 맞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요? 뭐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지난주부터 뭔가 이제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대부분의 IT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바닥을 치고 저점에서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뭔가 이제 추세가 조금 뻗어나가기 직전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TLB는 뭐 심텍이라든지 대적전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메모리 모듈 쪽 반도체 기판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오히려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가까이 조정을 좀 받고 난 뒤에 터닝이 좀 되고 있는데 TLB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 지금 100%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적인 설비 투자로 인해서 오히려 하반기 때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실적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지만 시장 전체적인 변수가 주가에는 더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소부장 종목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물론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이런 대형 IT 회사들이 막 조 단위의 기판 투자를 해버리면 그 아랫단에 있는 심텍, 대덕전자 그리고 TLB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수익성이 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했는데 앞으로 2, 3년 동안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파이가 계속 커지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둬야 된다. 네. 시장이 전체적인 규모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런 대형 IT 기업들이 FCPGA 투자를 많이 해버리면 당연히 그런 대형주들 위주의 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커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심텍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에 거의 한 6% 넘게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TLB도 나름대로 오늘 한 3, 4% 정도 반등 시도가 조금 있었거든요.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4만 원을 한번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4만 2천 원 정도의 1차적인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주 안에 목표가 달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TLB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원익 QNC 24,000원에 비중 70%인데 오늘 지금 6%대 상승 네. 나오면서 지금 수익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네, 역시나 소부장 종목들 거의 다 포기하고 계시다가 이제 반등이 네. 조금 들어오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소재 종목 중에서는 저는 딱 두 종목 꼽으라고 하면 단연 원익 QNC하고 동진 세미캠 요 두 종목이에요. 폭넓은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원익 QNC도 오늘 아주 강하게 소재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오늘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 요 정도로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원익 QNC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네. 45,000원에 25%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했는데 지금 매수가 되면 펄쩍 뛰어넘었어요. 네, 이게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상한가까지 지금 맞아요. 급등을 하면서 오늘 박셀바이오가 호재가 있었거든요. 이 치료제와 관련된 특화된 어떤 이제 효능을 좀 입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뭐 상한가까지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당연히 보유하시고 오늘 상한가가 좀 풀리더라도 저는 내일까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상한가까지 가면서 거래가 아주 좀 강하게 좀 분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물론 평소보다는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지만 아주 큰 거래가 터졌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량이 이제 딱 잠겼다 아주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 번 더 갭상승 출발 이후에 거래가 한번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 시초가에 한 6만 원에서 6만
62,000원 정도를 이제 타겟으로 보시고 수익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매수가가 45,000원 정도시니까 충분히 뭐 한 6만 원 넘어가면은 큰 수익을 좀 달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내일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잘 좀 수익을 챙기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사의 바이오까지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너튜브에 댓글 말고요.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오늘 아까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으로 실적 시즌에도 IT가 최고지라고 하셨는데 오늘 맞습니다.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인데 네. 한 가지는 뭐 또 IT일까요? 당연하죠. 첫 그래요? 번째 종목은 IT 종목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12,600원 현재가로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사 되게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7월 1일 날 이제 상장된 따끈따끈한 이제 새내기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용 이제 카메라 영상 처리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차량용 ISP, 이미지 센싱 프로세스라고 하죠. ISP와 ADAS 시스템 온 칩, 이런 이제 반도체 칩들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미 2019년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을 위한 국책과제 주간 기업으로 선정이 됐던 레퍼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총괄 주간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 정도로 뭐 기술력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소위 말해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용 카메라 시장에 탁월한 어떤 기술력, 차량용 카메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 반도체 칩 시장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의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상장이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계속 좀 전동화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전기차 얘기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동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의 이제 전동화와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전동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주목을 받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그래서 공모를 할 때 공모가 이제 그 예상 밴드 상단 보다 더 높은 가격의 공모가가 책정이 됐어요.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좀 많았고 무려 7조 원이 넘는 자금이 공모 시장에 이제 투입이 좀 되면서 정말 많은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요 회사가 지금 7월 초에 이제 상장이 되자마자부터 주가는 고점을 치고 단기 급락이 맞으면서 13,000원 지금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격적으로 정말 다시 오지 않을 상당히 좀 좋은 매력적인 가격을 좀 주고 있다. 어찌 보면 시장이 그동안에 좀 힘들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제기가 됐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성장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장되자마자 이제 물량이 조금 터져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좀 뒷걸음질을 쳤는데요. 공모가 아래로까지 주가가 이제 빠진 정도니까 이제 팔고 나갈 사람들은 웬만큼 팔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오버행과 관련된 이슈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 요 종목이 원래 또 전체 상장된 주식 중에 유통 주식 수가 한 3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유통주식 숫자가 너무 많으면 소위 말해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리고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넥스트 칩은 상장 주식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만 잡히면 단기간에 빠르게 좀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주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고요. 카메라가 이제는 그냥 단순히 보는 거, 뷰잉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센싱, 우리가 그 카메라를 이제 영상 화면 자체를 해석을 해가지고 차량의 어떤 위험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그런 센스들을 작동을 좀 시키는 그런 이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고도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카메라 칩들 그리고 반도체 칩들을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성장이 예상되고 향후 3년 동안의 연평균 99.7% 반올림하면 연평균 100% 이상씩 성장을 할 걸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가 12,650원이었나요? 현재가로 좀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4,500원 정도, 15,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목표 가격은 14,5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과 함께 또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넥스트칩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금 제약바이오 얘기하면 다들 이제 코로나19 뭐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백신 이런 종목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보면 어쨌든 그쪽으로 너무 또 좀 시선이 좀 많이 쏠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인데 저는 일단 조기 이제 암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지노믹트리라는 기업을 13,700원에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는 관계가 없는 기업이고요.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 이제 주력 제품이 대장암을 조기 진단하는 키트, 얼리텍C라고 하는 이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이제 국내 1차 의료기관이라든지 건강검진센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대장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위 대장 내시경을 2년, 3년 만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위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면은 너무 좀 불편하잖아요. 전날 새벽까지 막 약 먹어야 되고 굶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조기에 이걸 좀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있다면 정말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일반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이제 시판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202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조기 진단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가 딱 2개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지노믹트리의 얼리텍C랑 미국 이그젝트 사이언스사의 콜로가드 요 2개밖에 없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지금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장 규모인데 딱 2군데 이제 사업자만 상품을 개발해 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노믹트리가 후발주자긴 하지만 빠른 시장 침투를 통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국내에서는 이 얼리텍C가 보험 등재를 위해서 2,500명을 대상으로 확증 임상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험 등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지금 건강검진 센터에 가가지고 이거 진단해달라고 그러면 조기 진단 키트가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에,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가 하나 하려면은 막 100만 원, 150만 원씩 하는데 그거 정부에서 한 70만 원, 80만 원씩 보조를 해주잖아요. 연령이 이제 60 몇 세 이상 올라가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도 건강보험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2,500명을 대상으로 확증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학연구소와 서울대병원 강남검진센터 등 17개의 신규 고객사를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만약에 건강보험에만 등재만 된다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빠르게 이제 시장을 좀 진출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그젝트 사이언스사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은 침투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남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약 바이오 기업, 헬스케어 기업이지만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고 대장암뿐만 아니라 방광암이라든지 폐암 쪽도 조기 진단 키트, 특히나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펫CT 촬영을 또 많이 하거든요. 건강검진 가면은. 근데 그 펫CT로도 폐암에 대한 진단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저도 알아보니까 요거 하나 받는 데만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되게 고가의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폐암도 만약에 조기 진단 키트가 상용화가 된다면 애연가 분들께는 정말 좀 이게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모르겠는데 이걸 믿고 또 담배를 많이 태우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쵸. 폐암과 관련된 조기 진단 키트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3,700원 현재 가격으로 편입했고요. 요 회사가 지금 6월, 7월 한 2달 동안에 상당히 지겹게 요 13,000원, 4,000원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횡보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주가가 이렇게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상방으로 이렇게 발산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늘 편입을 하는 거니까요. 1차 목표가 15,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 기술을 보유한 지노믹트리가 오늘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이었습니다. 또 생쇼에서 못한 이야기는 무방 있으시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시장이 뭔가 좀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쵸.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 집중해야 되는지 시장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오후 4시도 기억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